물냉면 3개요. 예비 며느리가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메뉴판을 건네던 종업원이 멈춰 섰다. 너 하윤주 맞지? 그 3마디에 식탁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종업원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대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왼쪽 눈가에 옅은 흉터가 있었다. 앞머리로 가리려 했지만 이마에도 상처 자국이 보였다. 그 눈은 상처받은 사람, 특유의 분노로 타올랐다. 내가 네 얼굴을 잊을 줄 알았니? 종업원이 몸을 숙였다. 거의 테이블에 엎드리듯 민지를 쏘아봤다. 내가 어떻게 널 잊어? 은지야. 너 학교에서 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아들이 끼어들었다.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은 하민지입니다.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아들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종업원이 아들을 훑어봤다. 동정심이 스쳤다. 그리고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 민지라고. 종업원이 이름을 반복했다. 비꼬는 말투였다. 그래, 이름까지 바꿨나 보네. 하윤주에서 하민지로.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민지가 반응했다. 고개를 들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만하세요. 종업원이 차갑게 웃었다. 모르는 사람? 그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왜 나랑 눈을 못 마주쳐? 민지는 종업원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테이블 위 수저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름 바꾸면 내가 너 못 알아볼 줄 알았지. 내 과거가 이름 바꾼다고 지워질 줄 알았어. 종업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울음이 섞여 있었다. 달그락. 민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민지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넘어졌다. 화장실 좀? 종업원이 막아섰다. 도망가려고? 또 도망갈 거야? 그때처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절 착각하고 계세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 경찰 불러. 나도 할 말 많아. 아들이 민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민지야, 괜찮아. 이게 무슨...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울고 있는지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냥 가요. 제발. 네가 날 망쳐놨어. 완전히 망쳐놨다고. 민지가 가방을 들고 종업원을 쏘아봤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증거 있어요? 증거비스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종업원이 후련한 듯 웃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래, 그게 너지. 하윤주.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방금 본 그 차가운 눈빛, 능숙한 거짓말, 피해자, 코스프레. 이 아이는 위험했다. 내 아들에게 위험한 존재였다. 밖으로 나오자 민지가 급하게 말했다. 어머님, 오해해요. 정말로 저 사람이 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손은 가방끈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방금 그 사람이 하윤주라고 불렀는데. 민지가 움찔했다. 그건 그냥 동명이인인가 봐요. 하윤주가 흔한 이름이잖아요. 너 설마 개명했어? 민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지는 민지예요. 아들아 잠깐만. 나는 민지를 다시 봤다.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은지라고 했지. 너희 어떤 사이니?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지를 봤다. 민지야,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왜 말하세요? 내가 물었다. 친구들끼리 다툼? 방금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애가 과장하는 거예요. 원래 예민한 애였어요. 평생을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내가 이런 모순을 놓칠 리 없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말이 계속 바뀐다. 처음엔 부정하다가, 그 다음은 축소하고, 그 다음은 합리화한다. 아들은 민지를 태우고 먼저 가버렸다. 나는 혼자 천천히 걸어오면서 생각했다. 그 아이는 모델이었다. 떠오르는 신인 모델. 언론 인터뷰에선 항상 청순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소개되곤 했다. 한 패션 매거진은 그 아이를 연 가장 주목받는 신인 모델에 선정하기도 했다. 기사에 실린 사진 속 민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나조차도 처음 봤을 땐 감탄했었다. 막내 의상 스태프 진이는 쉬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고디바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다. 월급날 기념으로 큰맘 먹고 산 것이었다. 민지 씨, 이거 힘내시라고 준비했어요.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감동받은 것처럼. 숨소리가 떨렸다. 어머, 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진짜 감동이야.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희를 꽉 껴안았다. 주변 스태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언니 덕분에 내가 버틴다 진짜. 언니가 최고야. 포토그래퍼가 웃으며 말했다. 민지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모델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지는 초콜릿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답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먹을게요. 언니가 준 거니까. 분후 진이가 화장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 쓰레기통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민지였다. 민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에 안고 있던 초콜릿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발로 짓밟아 깊숙이 밀어넣는 모습에 진이는 숨을 멈췄다. 싸구려 스태프 따위가 주제도 모르고 누가 이런 걸 먹는다고. 민지가 손을 털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아들 태준이 처음 민지를 데려왔던 날이 진희의 뇌리에 스쳤다. 엄마, 오늘 제 생일인데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얼마나 설렜던가. 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니.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진희는 부엌에서 겨우 미역국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현관으로 향하며 거울에 비친 긴장한 얼굴을 보고 일부러 미소를 지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다.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민지라고 합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쁜 리본이 달린 하늘색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 직접 만드셨어요. 진이가 물었다. 네, 어머님 생신이라고 들어서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때 진이는 아들의 얼굴에서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다. 벅찬 듯, 자랑스러운 듯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하트 모양 마카롱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이걸 언제다? 진이가 감탄하자 민지가 답했다. 어제 밤새 만들었어요. 처음이라 실패도 많이 뵀는데 그래도 먹을만 할 거예요.
밤새 마카롱을 만들었을 정성에 진이는 감동했다. 두 사람이 눈을 맞추며 웃는 모습은 더 없이 사랑스러웠다. 하, 이 아이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구나. 진희는 확신했다. 민지는 완벽했다. 진희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아들이 말할 때는 조용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아들의 팔을 잡으며 애정을 표현했지만 과하지 않았다. 모델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진희가 물었다. 사실 우연이었어요. 대학교 학년 때 친구 따라 오디션 구경 갔다가 스태프분이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운 좋게 붙었어요. 민지가 수줍게 답했다.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진희의 질문에 민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태준이 민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엄마 그 얘기는 민지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저녁 식사 후 민지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진이가 만류했지만 민지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아니에요.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에요. 오빠가 정말 사랑하는 분의 어머니잖아요. 저도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함께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던 중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오빠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그게 궁금해요. 진희가 웃으며 되물었다. 네, 다 궁금해요. 오빠의 모든 게 궁금해요.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 민지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시간이 늦었네. 바래다 줄게.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진희는 창문으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 안에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 했는데 민지가 갑자기 크게 웃었다. 태준도 따라 웃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로. 그날 밤 진희는 결심했다. 이 아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 택시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진희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말. 종로 3가요. 예전에에서 탐정사무소들이 종로에 많다는 것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하니 과연 종로에 여러 탐정사무소들이 있었다. 그중 경찰 출신 탐정사무소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막상 종로에 도착하니 망설여졌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길거리를 한참 걸으며 고민했다. 탐정을 고용한다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홀을 찾았다. 문 앞에서 또다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다. 숨을 깊게 쉬고 노크를 했다. 똑똑.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드라마에서 보던 어둡고 담배 연기 자욱한 곳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잠시만요 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여직원이 다시 나와 말했다. 들어오세요. 안쪽 방에는 대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진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 대해 메모해 온 정보들을 건넸다.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탐정은 사진을 훑어보더니 물었다. 혹시 불륜 관련인가요?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아들의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의뢰가 처음은 아닌 듯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진이는 숨을 골랐다.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하윤주였을 것 같고 학교 폭력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정은 진희의 말을 꼼꼼히 메모했다. 학교는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진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탐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조사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개명 기록이나 학적 조회에는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장례식장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타났을 때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참, 혹시 그 사람이 눈치챌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기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저녁거리를 사야 했지만 뭘 골라야 할지 몰라 카트를 끌고 마트 안을 헤맸다. 결국 라면 5개와 우유 한 팩을 들고 나왔다. 계산대 직원이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라고 3번이나 물었다. 멍하니 서 있었던 모양이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면이 불어 터질 때까지 방치했다가 결국 버렸다. 입맛이 없었다. 저녁 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민지가 부모님 낙골당 갈 때 가져갈 꽃 사러 간대. 꽃을, 응,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꽃이 있대. 그래, 다녀와. 엄마 목소리 왜 그래? 감기야. 아니, 괜찮아.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여보세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의뢰인님,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민지 씨는 연월에 개명한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이름은 하윤주였고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이름을 바꾼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학교 폭력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처벌 기록은 없고 학교 내부 차원에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전학으로요. 전학이요? 네. 중학교 학년 학기에 갑자기 전학을 갔는데 시기와 정황상 학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화장실 벽을 잡아야 했다. 피해자는 확인되셨나요? 현재 확인 중입니다. 한 명은 김은지 씨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은지, 그 냉면집 종업원이 은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부모님 관련인데요. 하윤주 씨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병이 뚜껑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 중이시고요. 그럼, 그럼 민지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것 같습니다. 연 개명 이후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다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정리해서 내일 전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 중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아들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냉면집에 들렀다. 은지 씨를 만나고 싶었다. 혹시 은지 씨는 오늘 안 나오나요? 은지요. 어제부로 그만뒀는데요. 그만뒀다고요? 네.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님이 엄청 화내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와 택시를 탔다. 기운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시가 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왔어? 어? 너 왜 여기 있어? 밥 같이 먹으려고. 엄마 저녁은? 안 먹었어. 역시 내가 짜장면 시켰어. 같이 먹자. 아들과 마주 앉아 짜장면을 먹었다. 면을 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먹는 척 해야 했다. 그날 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의뢰인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김은지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가능하신가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은지 씨도 함께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은지 씨를 만난다. 드디어 진실을 모두 들을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탐정이 지정한 장소였다. 층 구석 자리에 탐정이 먼저 와 있었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은지였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다. 왼쪽 눈가의 흉터,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무엇보다 구부정한 어깨. 오랜 시간 무언가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의 자세였다. 안녕하세요? 은지 씨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냉면집에서 기억하세요? 죄송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은지 씨가 놀란 듯 나를 봤다. 진실을요? 탐정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은지 씨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윤주, 아니 하민지 씨에 대해서요. 은지 씨가 종이컵을 쥔 손이 떨렸다. 커피가 찰랑거렸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은지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차가웠다. 민지의 손처럼 차가웠지만 이유는 달랐을 것이다. 중학교 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하윤주가 전화가 왔거든요. 은지 씨가 말을 시작했다. 처음엔 되게 밝고 친근했어요. 금방 인기 많아졌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죠. 저랑도 친했어요. 같은 반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학년 되면서부터였어요. 반이 바뀌었는데 윤주가 저한테 계속 같이 다니자고 했어요. 처음엔 좋았죠. 인기 많은 애가 나랑 친하게 지내니까. 은지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책상에 낙서하기, 신발 숨기기, 급식 먹을 때 일부러 국 엎지르기. 그런데 점점 심해졌죠. 은지 씨가 말을 멈췄다. 기억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운 듯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탐정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은지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겨울이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얇은 얼음장처럼 위태롭게 떨렸다.
윤주가 저를 화장실에 가뒀어요. 층 구석, 아무도 안 쓰는 화장실에. 은지는 숨을 멈췄다. 창백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병이 물에 머리를 젖은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날 이후 물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년이 넘었는데도 샤워할 때 눈을 못 감아요. 가슴 한구석이 송곳으로 꿰뚫린 듯 아려왔다. 어린 영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잔혹한 기억. 신고는 안 했나요? 탐정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질문을 던졌다. 했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갔죠. 그런데 은지는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윤주가 너무 영리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도 없는 곳에서만 괴롭혔고 목격자들은 다 윤주 편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죠.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친구들끼리 다툼이라고 했어요. 화해하라고 했고요. 악수까지 시켰어요. 윤주는 그때 제 손을 꽉 쥐면서 속삭였어요. 다음엔 더 재밌을 거야 라고. 탐정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류를 넘겼다. 은지 씨, 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죠? 네, 서연이랑 지민이도 당했어요. 서연이는, 은지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듯 말을 멈췄다. 그 후로 자퇴했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있다고 들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굳은 침묵을 깨고 흘러나왔다. 지민이는 전학 갔어요. 부모님이 아예 이사를 가셨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윤주는 처벌받지 않았나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윤주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셨대요. 결국 쌍방과실로 결론 났고 윤주는 전학 가는 걸로 끝났죠. 쌍방과실. 가해자의 죄를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겁한 단어.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탐정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불안 장애가 생겼죠. 대학도 못 갔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죠? 신원 조회를 안 하나요? 개명했잖아요. 그리고 학폭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고요. 완벽하게 새 출발한 거죠.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민지의 화보 사진이 박혀 있었다. 맑은 눈망울과 청순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진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저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탐정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은지의 마음을 찔렀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유명한 모델의 과거를 폭로하는 무명인을 누가 믿겠어요? 은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날 냉면집에서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남자분도 봤고. 그때 그동안 참아왔던 복수심이.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더는 그 사람이 행복한 척하며 사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나는 굳게 결심했다. 은지 씨, 용기를 내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은지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어렸다.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제대로 된 기자를 찾아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은지는 놀란 듯 숨을 멈췄다. 얼굴이 나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익명도 가능해요. 하지만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직접 나서는 게 좋겠죠. 탐정은 냉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최근 학폭 폭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파장이 크죠.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은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서연이랑 지민이. 우리는 그날 2시간 동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지는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내듯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놨고, 탐정은 꼼꼼하게 기록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병원 기록, 일기장, 당시 친구들의 연락처 등을 정리했다. 헤어질 때 은지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로 말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윤주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는 되물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해요. 타겟만 바뀔 뿐이죠. 아주머니 아드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에 꽂혔다. 그날 오후 나는 지인을 통해 한 기자를 소개받았다. 보혜 탐사보도팀 초대 기자였다. 대여성 기자로 학폭 및 미투 관련 기사로 수많은 상을 받은 베테랑이었다. 가해자가 유명 모델이 됐다고요? 전화로 간단히 설명하자 최 기자는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피해자 증언, 병원 기록, 당시 학교 서류 등이 있습니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있고요. 피해자분이 직접 증언할 의향이 있나요? 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좋아요. 내일 한번 만나죠. 자료 다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밤시 예상치 못한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지였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일 낮에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해? 무슨 오해?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분 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님이 뭔가 조사하신 것 알아요. 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알았을까? 탐정 조사를 눈치챈 것일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절대 발설한 적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 초의 기자를 만나러 가는 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운명처럼 내 아파트 앞에서. 어머님.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쓴 민지. 완벽한 모델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초조함이 느껴졌다. 분만 주세요. 분이면 돼요. 민지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할 말 없어요. 나는 싸늘하게 말하며 민지를 지나치려는데 민지가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다. 생각보다 강한 힘에 놀랐다. 은지 만났죠.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어떻게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은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애가 정신이 좀 이상해요. 손 놔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발요. 전 정말 억울해요. 과거에 실수는 했지만 그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은 아니에요. 실수. 끔찍한 과거를 한낱 실수로 치부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다. 실수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게 실수라고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핏발선 그녀의 눈동자가 섬뜩하게 빛났다.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어요. 살이 어리다고요?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럼 뭘 원하세요? 돈, 사과? 돈이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나는 초조하게 말했다. 민지가 차갑게 웃었다. 진실을 원해요. 그리고 정의를. 정의요? 세상에 정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민지를 보았다. 은지 씨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돌아서자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도 아드님도 저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협박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최 기자를 만나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특종갑입니다. 최 기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기사가 나갈까요? 나는 조급하게 물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 추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은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랑 통화했어요. 인터뷰하겠대요. 지민이도 서면으로라도 증언하겠다고 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나는 안도했다. 그런데 하윤주한테서 연락 왔어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숨을 죽였다. 입 다물면 억준다고 했대요. 거절했더니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라고. 또 협박.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다. 초의 기자였다. 기사 나갑니다. 시 정각에 온라인 먼저 올라가고 조간신문에도 실립니다. 네, 미리 링크 보내드릴게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유명 모델, 학창시절 악질 학폭 가해자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였다. 일어나. 중요한 일이 있어.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 기사 나와. 시에. 네? 학폭 가해자였다는 기사.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아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한 거예요? 은지 씨랑 같이 했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거야. 알겠어요. 저도 지금 확인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첫 사진은 민지의 화보 사진이었다. 청순한 미소로 카메라를 보는 모습. 그 아래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다. 피해자 김은지 씨의 독점 인터뷰. 중학교 학년 겨울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은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은지 씨의 사진도 있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본인이 원해서 일부는 공개했다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약을 쥐고 있는 사진 아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다. 충격이다. 진짜. 저 맑은 얼굴 뒤에 이런 과거가시. 민지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다. 사실 확인 중. 모델 활동 잠정 중단. 짧은 입장문이었지만 사실상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다. 10분 최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난리 났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입니다. 댓글도 1000개 넘었고. 은지 씨는 괜찮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보호 조치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데 당분간은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잘했네요. 나는 안심했다. 그런데 함인지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초의 기자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뭐라고요? 나는 긴장했다. 변호사를 통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예상했던 일이었다.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법정에 가면 더 많은 게 밝혀질 겁니다. 오전 시 민지의 광고들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루미에르 홈페이지에서 민지 사진이 사라졌고 쇼핑몰들도 민지가 나온 배너를 교체했다. 10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그러자 문자가 왔다.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만족하세요? 이게 원하시던 거였나요?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게. 점심시간 은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괜찮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후련해요. 년 만에 처음으로 잘 잤어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밝았다. 다행이네요. 나는 안도했다. 그런데 하민지가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은지 씨가 말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숨을 죽였다. 처음엔 협박했는데 지금은 애원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제발 글 내려달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 안 해요? 나는 물었다. 못해요. 그 사람은 진짜 사과가 뭔지 몰라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맞는 말이었다. 민지의 사과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지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다. 시. 민지 부모님의 인터뷰가 떴다. 다른 언론사에서 부천까지 찾아간 모양이었다. 딸과 년째 연락 끊겼다 하민지. 부모 충격 고백. 아버지는 얼굴을 가리고 나왔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개명하고 연락 끊었어요. 우리가 부끄러웠나 봅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애 나오는 거 봤어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잘 살고 있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구나. 시. 민지가 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내용이 가관이었다. 어린 시절 미성숙했던 행동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으며 저녁 시 메인 뉴스에 나왔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다. 유명 모델의 학교 폭력 과거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년이 넘도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응원 일색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다. 오빠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날 음해하려는 거야. 민지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 오빠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은지가 그 애가 나한테 열등감이 있었어. 내가 예쁘고 인기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꾸민 거야. 민지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하지만 증거가 아들이 망설였다. 무슨 증거?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오빠, 나 좀 봐. 내 눈을 봐. 민지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다. 년이야. 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년이야. 그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못되게 군 적 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오빠가 아니면 누가 날 믿어줘? 민지의 절규가 귓가를 찢었다. 온 세상이 날 괴물로 몰아가는데 제발 나 좀 믿어줘. 억울해서 미치겠어. 민지야, 일어나.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민지의 연기는 완벽했다.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 그 기사에 나온 애들 다 거짓말쟁이야. 특히 은지는 피해망상증이야. 피해망상증? 그래. 자기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병. 없는 일도 있다고 믿는 거지. 민지가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봐, 은지 정신병원 기록이야. 망상증 진단받았어. 아들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건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해? 저 애가 미쳤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오빠,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툰 적은 있어. 애들끼리 싸우는 게 다 학폭이면 이 세상에 학폭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꿨어? 오빠한테 거짓말한 건 미안해.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지만 나한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 새 출발하려고 했어. 그게 죄야? 아들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너무나 차분해서 민지가 불안한 듯 눈동자를 굴렸다. 네가 지금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네 거짓 눈물에 속아줄 사람은 이제 없어.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거짓 눈물이라니? 은지 씨 의료 기록. 그거 불법으로 입수한 거 알아? 피해 망상증이 아니라 너 때문에 생긴 공황장애 진단서야. 네가 일부만 보여준 거지. 어떻게?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확인해봤어. 다 하나하나 전부.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은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내 부모님도 만났어. 뭐? 민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오히려 부모님이 나한테 사과하시더라. 딸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 심했다라고. 통제가 안 됐다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 연락하려 했는데 네가 차단했다고 하셨어. 그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희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런데 그 년 내내 넌 거짓말을 했어. 매일, 매 순간. 아들이 민지를 마지막으로 쏘아봤다. 동정도 미련도 없는 싸늘한 눈빛. 끝이야. 이제 그만 가. 문 앞에서 민지가 몸을 돌려 세웠다. 그런데 오빠,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테니까. 아들이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다행이야. 너 같은 여자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거든. 민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너희들이 날 괴물로 만든 거야. 기억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광? 문이 닫히는 굉음이 귓가에 박혔다. 민지의 소속사에서 즉각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한 전속 계약 해지. 모든 게 끝이었다. 민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정의가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구나. 은지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야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은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은지 씨가 용기 낸 거죠. 거실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함께 마셨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로. 약도 줄이고 있고 일자리도 구했어요. 은지 씨의 눈빛이 빛났다. 어머, 정말요? 네, 작은 베이커리예요. 빵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은지 씨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눈가의 떨림도 거의 멎은 듯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은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뭐려? 하연주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망가졌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평생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꼭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은지 씨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떠나기 전 은지 씨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아들분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분이 헤어져 줘서 왠지 모르게 큰 위로가 됐어요. 연후 은지 씨의 베이커리 오픈 파티에 초대받았다. 아담한 가게였지만 은지 씨의 꿈과 열정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끔찍한 악몽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지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가게 간판에는 새벽 방집이라는 예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왜 새벽 방집이에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마침내 눈부신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희망적인 의미예요. 은지 씨는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낸 듯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지는 스스로 무너졌지만 은지는 다시 날갯짓을 시작했다. 그것이 진정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실은 더디게 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습을 드러낸다. 정의는 느리게 다가올 수 있지만 마침내 우리 곁에 도착한다.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는 그 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야, 쟤 진짜 웃기지 않아?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경박한 목소리에 장미숙은 숨을 멈췄다. 예비 며느리의 대학교 동창들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번엔 또 결혼한다며. 아니 근데 지연이 쟤도 참 대단해. 남자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나 봐. 꼭 하나 꽉 잡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잖아. 화장실 안. 장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숨을 죽였다. 귓가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또 순진한 놈 하나 제대로 물었나 보지 뭐. 이전 결혼 때도 얹혀 살면서 돈 쏙쏙 빼먹더니 이번 희생양은 대체 누굴까? 진짜 불쌍해 죽겠어. 그동안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천사 같은 미소를 짓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모두 계산된 가면이었단 말인가? 장미숙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가방을 움켜쥐고 무릎을 세운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오늘은 제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제가 직접 파혼시킨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겉으로는 반듯하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추악한 얼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으니까요. 그날 카페 화장실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 비극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성북구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35, 아직 장가도 못 갔다. 40 전에만 가면 된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다. 그런 아들 혁수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 하며 집에 온다는 말에 며칠 밤을 설쳤다. 엄마 여자친구랑 같이 갈게. 뭐? 여자친구라니? 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 언제게? 언제부터? 결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길래 혼자 살 줄 알았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기대하게 만들까 봐. 그랬어.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그렇지. 35이면 손주 볼 날도 멀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니? 어디 사람인데. 뭐 하는 친구고? 엄마 일단 만나봐. 마음에 들 거야. 착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야. 설렘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다. 여자의 이름은 지원. 말끔한 정장에 단정한 화장, 세련되고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미역국을 앞에 두고 인사를 나눴다. 지원은 줄곧 미소를 지었지만 젓가락질은 어색했고 국물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제사 음식이나 명절 음식을 낯설어 하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혁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주말 오후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속으로는 이 아이도 노력하려나 보다 싶어 내심 고마웠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주름 하나 없는 블라우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 하지만 커피숍 문을 열고 지원이를 마주한 순간부터 그 기대감은 산산이 부서졌다. 어머님, 여기요. 앉으세요. 지원은 어딘가 화가 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말투는 분명 공손했지만 묘하게 거슬리는 구석이 있었다. 잠시 안부를 주고받은 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그 아이는 허리를 곧게 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거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시작으로 지원이는 마치 준비해 온 발표문을 읽듯 딱딱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시댁에는 명절에 딱 2번만 방문할 생각이고요. 그 외의 주말이나 휴일은 친정 식구들과 보내는 게 제 원칙이에요. 혁수 씨와도 이미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혁수 씨 월급은 제가 관리하게 될 거예요. 카드 사용 내역도 제가 매달 꼼꼼히 확인할 거고요. 아,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과 함께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거든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다. 내 방식은 이렇고 여기에 맞추시든가 아니면 말든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태도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멍한 기분으로 커피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알아두마. 지원은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말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제 기준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뿐이니까요. 그 아이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 입구 쪽에서 갑자기 시끌벅적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기 지원이 아니야? 야, 너 여기서 뭐 해? 세상에?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네. 지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음, 어? 안녕.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근처에서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하러 들렀지. 근데 누구셔? 친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게로 향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순간 지원이는 당황한 듯 얼버무렸다. 아,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난 분이야. 내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냥 만난 분이라니 지원이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근데 너희는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일 때문에 엄청 바쁘지? 그때 그 소식 듣고 우리 모두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몰라. 지원아, 괜찮아? 지원은 왠지 모르게 당황한 듯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너희도 이제 바쁘지 않아? 갑작스러운 말에 친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힐끗거렸다.
그중 한 명이 어색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지원아,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그래, 조만간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 지원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그들을 떠밀듯이 배웅했다. 누구니? 방금 그 사람들은 내 친구들? 그냥 대학교 동창들이에요. 요즘에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지원은 시선을 회피한 채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렸다. 지원이는 황급히 화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지원은 미처 커피잔도 치우지 못한 채 황급히 가방을 챙겨 들고 커피숍을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나는 한동안 텅 빈 커피잔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뭔가 이상하다. 그의 표정도 말투도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데 찝찝한 기분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들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 가야겠네. 그렇게 나는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땐 다행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화장실 구석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까 그 아이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분명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찰칵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 야, 쟤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방금 카페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대학교 동창들. 이번에는 또 결혼한다며? 장미숙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였다. 응, 그 얘기 들었어. 얇은 벽 너머 웅성거리는 소리가 스며들었다. 근데 지연이 쟤도 참 대단해. 남자 없이는 절대 못 사나 봐. 꼭 하나 잡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잖아. 입술을 깨물었다. 혀끝에 씁쓸함이 번졌다. 또 순진한 놈 하나 물었나 보지 뭐. 그러게. 이번엔 또 어떤 남자 인생을 말아먹으려나? 근데 걔는 어쩜 저렇게 뻔뻔하냐? 이전 결혼 때도 얹혀 살면서 쏙쏙 빼먹더니 지연이 전에 결혼했을 땐 신랑이 진짜 순둥이였거든. 응, 맞아. 공무원이었지. 진짜 성실하고 순애보에 빠져서 지연이 시키는 대로 다 했대. 집도 그 지연이 명의로 된 거야. 하루는 신랑 친구가 야, 너 와이프 인스타에 올린 사진 봤냐? 하고 보여줬는데 사진 속엔 지연이가 비키니 입고 술잔 들고 남자들이랑 웃고 있더래. 시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지연이한테 조심해달라 했더니 제 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되들었대. 그리고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뭔데? 그렇게 해놓고선 위자료며 뭐며 다 챙겨갔어. 남편이 자기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정신과 진단서까지 떼서.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받은 위자료랑 전 남편이 해준 예물 팔아서 아직도 몇 개월은 놀고 먹는단 소문 있어. 숨소리가 멎었다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다. 심장이 쿵 곤두박질 쳤다. 저 아이가 저런 얼굴을 하고 아들 옆에서 거울을 보며 웃던 얼굴, 예의 바른 척 고개를 숙이던 모습. 모두 가면이었단 말인가? 손끝이 싸늘했다. 화장실 안공기가
얼음장처럼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 묵묵히 발만 옮겼다. 저 아이는 우리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분명한 외침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다. 어떻게 입을 떼야 할까? 어떤 말투로 해야 상처를 덜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할까? 국을 끓이다 말고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결심했다. 혁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를 보던 혁수가 채널을 돌리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인데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지난번에 너랑 만났던 지원이 말인데. 혁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원이 괜찮지? 착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잖아요. 진짜 이번엔 나도 느낌이 좋더라고. 속이 타들어갔다. 그래. 겉으로 보기엔 참 반듯하고 괜찮더라. 근데 혁수야, 네가 없는 자리에서 그 아이가 나한테 따로 무슨 말을 했는지 너 모르지? 네? 무슨 말? 혁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원이가 커피숍에서 나랑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왜? 무슨 말 했는데? 자기 생활은 지켜야 하고 주말은 친정에서 보내겠다고 하더라. 명절도 딱 2번만 올 거고 월급은 전부 자기가 관리할 거고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도 했어. 혁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근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런 거 나도 안다. 근데 혁수야, 그걸 조율이라고 하지 통보라고 하진 않니? 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었다. 엄마? 지원이 그러네. 아니야. 좀 정리해서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진짜 마음은 안 그래. 아니, 혁수야. 그건 내 생각이고. 혁수가 고개를 들고 언짢은 표정으로 쏘아봤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지금은 결혼 얘기고 내 인생이잖아. 속이 끓어올랐지만 꾹 눌렀다. 여기서 화를 내면 아이는 더 그 아이 편을 들 것이다.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어. 근데 혁수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해서 지원이 얘기 좀 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 지금은 결혼 얘기고 내 인생이잖아. 그래, 내가 눈 감고 입 다물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 혁수야, 그날 커피숍에서 지원이 친구들 만났어. 사실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들었는데 지원이 이혼했었대. 혁수의 휴대폰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벌떡 일어섰다. 커피숍 화장실에서 개동창이라는 여자애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어. 전에도 결혼했다가 공무원 남편 등쳐먹고 위자료까지 받아냈다고 하더라. 엄마, 설마 혁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인상을 찌푸렸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엄마, 그거 확실한 거예요? 요즘 여자들끼리 험담하면서 떠드는 거 그냥 흘려들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혁수야. 엄마가 귀 얇아서 그런 얘기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한테 말했겠죠. 그럼 그 친구들이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남자 없이 못 사는 애라느니 이번에도 또 뭐 뜯어먹겠지라느니 엄마 귀가 헛들려서 그걸 다 들었다고 생각하냐? 혁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동자는 믿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 마음을 알았다. 믿었던 사람이 무너지면 자신의 판단까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다.
엄마가 괜히 네 만남을 반대하려는 거 아니다. 엄마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 거 진심으로 바란다. 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잊어도 돼. 하지만 너도 한 번은 진짜로 그 아이를 다시 봐봐라.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말고 느낌이라는 것도 틀리지 않을 때가 있어. 늦은 저녁, 공원 인근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혁수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지원이 앉아 있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혁수야, 오늘 왜 이리 조용해? 무슨 일 있어? 혁수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차가운 정적이 맴돌았다. 그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다. 지원이 고개를 돌렸다. 지원아, 응? 너 혹시 전에 결혼한 적 있어? 혁수의 눈빛이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대로만 말해줘. 아니야. 나 기독교라 혼전 순결이야. 그런 일 없어. 누가 그런 말 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듣자 하니 전에 결혼했던 거. 상대 남자한테 돈까지 받아낸 거 다 얘기하던데. 지원은 숨 막히는 듯 손을 입가에 댔다. 가슴이 쿵, 쿵. 숨소리가 거칠었다. 말도 안 돼. 너무 충격이다. 걔네들 나 질투해서 그래. 대학교 때부터 나만 보면 꼬투리 잡던 애들이라고. 나 진짜 억울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결혼 안 했어? 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찰나의 머뭇거림. 그리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럼 정말 아니야? 응.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내가 왜 없는 일을 말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무섭다. 혁수야.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 오가는 거 나 너무 상처야. 지원은 눈물 글썽이며 눈가를 문질렀다. 혁수는 말이 없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늦은 오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장미숙은 평소처럼 국거리용 물을 썰고 있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칼날이 멈췄다. 문을 열자 지원이 서 있었다. 손엔 과일 음료 세트, 입 깬 어색한 미소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님 혹시 집에 계시나 해서요? 장미숙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아, 그게 그냥. 장미숙은 말없이 음료 세트를 바라봤다. 참 무서운 아이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고맙다. 근데 이건 그냥 가져가렴. 내가 음료는 안 마셔서. 지원의 미소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아, 네. 뭐 그래도 괜찮아요. 드시고 싶으실 때 드셔도 되고요. 지원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으며 웃으며 물었다. 어머님, 또 들으셨죠? 뭘? 제가 이혼했었다는 거요. 지원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네, 맞아요. 저 이혼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혼 한 번 한 게 대수인가요? 장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 응시했다. 지원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그 남자, 공무원이었죠. 돈은 벌지만 고지식하고 재미도 없고 나도 질렸고 헤어졌어요. 위자료 좀 받은 건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고요. 그녀는 다리를 꼬고 손톱을 천천히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넥타이를 매만지듯 익숙한 몸짓이었다. 근데요, 혁수는 다르잖아요. 잘생겼지, 돈 잘 벌지, 내 말 너무 잘 듣지. 그런 남자 흔하지 않아요. 전 꼭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중간에서 이간질해도 소용없어요. 장미숙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떨렸다. 그러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스며 들기 시작했다. 그럼 너 그 사실을 왜 혁수한테 안 말했니? 말해서 뭐 해요? 결혼만 하면 되는 거죠. 결혼하고 임신하고 나면 어차피 다 재편될 텐데요. 혁수 씨 성격상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갈 사람이거든요. 지원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자 장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네 자유지.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근데 말이다. 나도 내 아들 지키는 데는 나름 머리를 좀 굴릴 줄 아는 사람이야.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죠? 장미숙은 버튼 하나를 눌렀다. 곧 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혼만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다 재편될 텐데요. 녹음하신 거예요? 응? 너랑 나 둘이 있을 땐 사람이 참 솔직해지더라. 장미숙은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든 그 아이는 믿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말을 직접 들려주고 싶었어. 지원은 말을 잃었다. 그동안 보이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두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넌 내 가족이 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에게 내 아들을 줄 순 없거든. 지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손톱을 매만지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거 주세요? 뭐? 그거 주세요. 지금 당장. 얘가 미쳤니? 장미숙이 몸을 뒤로 빼며 가방에 휴대폰을 넣으려 하자 지원은 의자까지 밀치며 다가들었다. 좋은 말 할 때 주세요. 그거 녹음된 거.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은 휴대폰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고 장미숙은 필사적으로 가방을 안고 버텼다. 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도둑처럼 녹음한 거잖아요. 그러던 찰나 장미숙의 몸이 휘청 뒤로 한 발 내디뎠다. 그녀의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렸다. 어머! 쾅! 장미숙이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얼굴엔 고통이 스며 있었고 숨을 헐떡였다. 아야, 아이고, 내 무릎. 죄송해요, 네, 어머님. 저도 순간 너무 놀라서 그만. 그리고는 그대로 몸을 굽혀 장미숙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다. 장미숙이 필사적으로 뻗은 손은 허공을 갈랐다. 안 돼. 그건 지원은 빠르게 휴대폰을 열고 녹음 어플을 찾아 들어갔다. 장미숙이 숨을 몰아쉬며 다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삐끗한 무릎은 고통을 호소했다. 지원은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삭제를 눌렀다. 녹음 파일이 사라졌다. 됐어? 이제 됐어. 그녀는 득의양양한 듯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장미숙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진짜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도 저처럼 절박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장미숙은 무너진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다. 지원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녀의 넥타이 핀이 반짝였다. 그날 저녁, 어머니, 괜찮으세요? 혁수의 목소리였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넘어지셨어요? 또 조심 좀 하시지. 혁수가 장미숙의 손을 잡았다. 싸늘한 손끝이 떨렸다.
장미숙은 그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엄마가 왜 다쳤는지 정말 안 궁금해.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또 지연이 얘기예요. 장미숙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래, 걔 얘기야. 왜 엄마 말을 못 믿어? 걔가 내 앞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처럼 구는데 녹음까지 했어. 네가 직접 들어야 하는데 그걸 지웠어. 엄마를 밀고 넘어뜨렸어. 그래도 걔 말을 믿겠니? 장미숙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지연이는 잠시 붙잡았는데 어머니가 미끄러졌다고. 혁수의 시선이 흔들렸다. 장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체념한 뒷모습. 그래, 엄마가 예민해서 그래, 너희 잘 살아. 엄마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어머니, 쉬세요. 혁수는 한숨을 삼켰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덜컥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결혼 같은 건 평생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숨결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되뇌었다. 왜 엄마는 저렇게까지 반대하셨을까? 지연이 말이 진실이라면 왜 엄마는 저렇게 깊은 상처를 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복잡하게 얽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여자와 엄마 사이. 그는 양자택일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늦은 저녁, 조용한 식당 안. 지연은 여튼 화장을 하고 밝게 미소 지으며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컵 주변에 물방울을 맴돌았다. 혁수야,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어? 어머님은 좀 괜찮으셔?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혁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전화 좀 받고 올게. 먼저 먹고 있어.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식당 복도 끝, 창가 옆, 낡은 자판기 앞. 정적만이 감돌았다. 혹시 혁수 씨 되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지연 씨의 전 남편입니다. 혁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기분. 그의 귓가에 싸늘한 바람이 스쳤다. 아직 모르고 계셨나 보군요. 지연 씨는 저와 결혼 생활 동안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심지어 통장까지 텅 비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했기에 차마 고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늘 남자 인생을 딛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혁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삐? 귓가에 날카로운 이명. 그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돌아온 혁수를 보며 지연은 미소 지었다. 전화?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녀의 미소는 불안해 보였다. 응,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 혁수는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지연아, 엄마가 넘어졌던 날 너 집에 갔었지? 그의 질문은 칼날 같아졌다. 응, 시원한 음료수 갖다 드리러 잠깐 들렀었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런데 왜 엄마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삭제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식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그거 정말 내가 아니야.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분노로 가득 찬 억눌린 목소리. 엄마 왼쪽 갈비뼈에도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 깁스한 팔 말고도. 그게 정말 음료수를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해? 그의 눈은 타올랐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혁수야, 오해야. 정말이야. 내가 넘어뜨린 게 아니야. 어머님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신 거야. 나도 너무 놀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유리컵의 물을 지연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혁수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그의 눈은 차가웠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갑게 식어버린 혁수의 눈빛. 내 전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어.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너랑 무려 몇 년이나 같이 살았던 사람.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까지 전부 다 알게 됐다고.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 내가 진짜 귀신에 홀렸었나?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야? 대체 뭐 하는 여자냐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혁수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부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내깟 것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내던지려고 했던 내가 진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혁수야, 제발,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왜 숨겼어? 왜 사람 인생을 가지고 그따위 장난질을 쳐?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인간은 이제 괴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했다. 쾅, 문이 닫히는 굉금. 순식간에 고요해진 식당 안. 물에 젖은 얼굴, 번진 마스카라. 얼어붙은 지연의 싸늘한 얼굴. 그녀의 눈에서 증오가 끓어올랐다. 어두운 거실,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장미숙은 붕대를 감은 다리를 소파 아래로 내리고 따뜻한 티백을 우려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장미숙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혁수가 무릎을 꿇었다. 혁수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눈앞에서 뻔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도 어머니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다. 저 같은 못난 놈이 어떻게 어머니 같은 존경스러운 분께 감히 그런 모진 말을.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일어나라, 이놈아. 무릎 다 까진다. 장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어? 어머니?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오는 법이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어떤 진실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게 빛났다.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자 혁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분은 풀리지 않았다.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홀릴까? 혁수는 시사 제보 방송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손끝이 떨렸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방송국에서 즉각 연락이 왔다. 결혼을 앞둔 여성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상대 남성은 물론 가족까지 속여왔다. 방송은 피해자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이혼 사실도, 과거 법정 소송도. 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머니를 밀치고 녹음 파일을 지우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 후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진짜 무섭다.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님 불쌍해 댓글들이 쏟아졌다. 결국 지연의 실명과 얼굴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전파를 탔다. 과거 기사와 소송 이력까지 공개되자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꽃뱀, 신종 결혼 사기. 숨결이 차가웠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민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정말 사라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녀의 흔적은 지워질까? 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에 담겼던 그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혁수는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핀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